미국의 어느 병원. 축하드립니다. 마라톤의 3분의 1 지점에 도착하셨네요. 임신 3개월이세요. 산부인과로 보이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던 미국 여성은 의사에게 임신이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던 미국 여성은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후 한국의 지하철에서 목격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미국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뉴욕의 한 커피숍에서였어요. 남편은 혼자서 미국으로 여행을 왔었고 저는 근처가 직장이어서 잠시 커피타임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연애를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남자와는 한 번도 사귀거나 만난 적조차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저희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건 아마도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남편에게 호감이 생긴 저는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죠. 남편은 참 자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남자였어요. 때로는 제가 꼼짝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도 겸비했고요. 그렇게 정식으로 사귄 후 3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완전히 이 남자에게 빠져버렸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알리야,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머리 좀 식히러 미국에 여행 온 거였는데 당신을 만나버렸네.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저를 완전히 홀려버린 이 한국 남자는 저에게 이별 통보 아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현실화되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슬픔이 더욱 컸던 것뿐이죠. 얼마 후 남편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애써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심상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임신으로 결과가 나왔죠. 저는 이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제 곁에 없는 외국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저희는 멀고도 먼 장거리 연애 중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라톤의 3분의 1 지점에 도착하셨네요. 임신 3개월이세요. 메스껍거나 구토가 있을 수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아이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고 결국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남편은 미국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걸 느꼈죠. 이때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상상을 했죠. 그이와 사귈 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태반이었죠. 저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K-팝, 김치, 드라마, 영화밖에 알지 못했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한국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 역경을 단기간에 극복한 경이로운 나라였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가 바뀐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 여러 가지 선진 문화에 힘입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사실 서양권 나라들은 테러나 총기 사건 등이 종종 일어나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불현듯 한국에서 남편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예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었지만 사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더더욱 제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생전 처음인 나라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평생 영어만 사용하던 저에게 한국어는 큰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새삼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글은 다른 외국어들보다 확실히 배우기가 쉽고 글자가 외관상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나라의 언어들보다 표현력과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나서 특정 단어의 의미들은 영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정말 놀라운 언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지능이 유독 높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지만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글이라는 언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희 남편은 IT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야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 시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일이 없을까 하다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번역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하니까 한국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죠. 하지만 그런 즐거움도 있는 반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큰 위험에 빠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지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배는 부를 대로 불러서 만삭이었죠. 병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삭의 임산부라 할지라도 생각보다 외출할 일이 많았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산책도 해야 했죠. 이날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바로 병원으로 오기로 했고, 저는 혼자서 병원으로 가야 했죠.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날 저뿐만 아니라 태아까지도 위험했던 위기를 겪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부터 사람이 조금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들어왔어요.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밀려오는 인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갇히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복부에 압박이 가해졌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공간이 없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였죠. 다음 역까지만 견뎌보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한국어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깔끔하게 슈트를 입은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를 보더니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임산부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임산부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만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년 남성분이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자 제 곁에 있던 분들이 저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주신 중년 남성분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임산부석에 앉았고 병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죠. 만약 이때 이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실제로 만삭의 임산부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압박을 받는다면 산모나 태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애초에 한국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제가 지하철을 탄 거였거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에게 최초의 도움을 주신 중년 남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린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오늘처럼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한국인의 배려심과 정이라고 하는 한국만의 감정 문화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여보, 오늘 지하철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갑자기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랑 다른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어라?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회사 부장님이 오늘 출근하면서 외국인 임산부가 위험해 보이길래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던데 혹시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랐지만 만약 그분이 진짜 남편의 회사 사람이면 다음에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김없이 남편이 야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집안 청소를 하던 저는 갑작스럽게 진통을 했죠. 그동안 느꼈던 진통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분만이 시작되는 진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당황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에 제가 일단 전화를 끊고 119에 전화를 걸어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름대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한국말로 제대로 의사 전달을 했죠.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임산부 안심 플러스 구급 서비스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119에 미리 연락하여 등록만 해놓으면 위급시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구급대원분들이 곧바로 출동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도와주고 정말 급한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임산부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구급차에서 매년 약 2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물론 저는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한국 구조대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여 사랑스러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를 한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수많은 한국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계셨기에 오늘의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가끔씩이지만 저도 남편에게 바가지도 긁는 평범한 한국인 아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을 이사하면서 집들이를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중년의 남자분이 저희 집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진짜로 그분이 남편 회사의 부장님이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분과 저희 집안과는 한 번씩 왕래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 인연이 되나 봐요. 제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건 인연이겠죠. 그 인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한국과 남편,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에 여행 온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더욱 사랑하게 된 미국인 알리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